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아비스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98년 3명의 친구가 미국에서 매우 좁고 험난한 동굴 탐험에 나섰습니다. 숙련된 탐험가조차도 등골이 선을 해질 만한 곳이었지만 이들은 경험 많은 탐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채널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말이 좋은 쪽은 아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42시간 넘는 고통으로 이어진 한 동굴 탐험의 비극적인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998년 7월 18일 토요일 아침, 크레이그 더글러스, 그의 여동생 제시카 더글러스, 그리고 친구인 버스터 밀러와 제니퍼 러셀은 키홀 동굴시 구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주변 숲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험을 부르는 듯한 풍경이었죠. 이곳은 그들에게 낯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도 와서 약 110m 길이의 동굴 일부를 탐험했지만 최신부까지는 가지 못한 채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키홀 동굴은 몸을 비틀고 기어가야 하는 좁고 답답한 통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가장 깊은 지점은 지표면에서 약 34m 아래에 있었고 그곳에 도달하려면 고작 30cm 남짓한 낮은 통로를 기어간 뒤 약 2.5m를 수직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머리에 헤드램프를 달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채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온도가 뚝 떨어지고 공기는 정지된 듯 고요했으며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장비가 젖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통로를 조심스럽게 통과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악명 높은 구간인 폴의 통로, 일명 폴의 파이프라 불리는 마지막 좁은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손바닥 높이밖에 되지 않는 낮은 터널이었죠. 크레이그가 제일 먼저 몸을 낮추고 숨을 내쉬며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는 그의 갈비뼈와 엉덩이를 압박했고 한 뼘 한 뼘이 끔찍할 만큼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두 팔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그는 다리 힘으로 몸을 밀어내야 했습니다. 축축한 바위에 부딪히는 부츠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통로 끝은 곧 2.5m의 낭떠러지였고 내려가기 전 몸을 신중히 위치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왼발이 바위 틈에 끼어 움직이지 않게 된 겁니다. 짜증 섞인 몸부림 속에서 발을 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이 뾰족한 바위 조각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느슨했던 돌이 살짝 움직이며 무릎을 사방에서 압박했고 빠져나올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다리를 잡아당길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마치 무릎을 조이는 바위에 갇힌 듯 했습니다. 날카로운 표면은 피부를 긁어내며 움직일수록 고통은 커졌습니다. 곧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몸이 아래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체중 일부가 그대로 끼인 다리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끄러진다면 몸 전체가 무릎을 짓누르며 낭떠러지 위에 매달리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입에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몸의 절반은 이미 낭떠러지 위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양팔은 좁은 벽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새로운 통증을 불러왔습니다. 마치 동굴이 그를 삼키려는 듯 했습니다. 바로 뒤따르던 제시카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약 15분 동안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밀러가 그 좁은 터널로 몸을 들이밀며 도우려 했지만 공간은 너무 비좁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크레이그를 잡아당기고 몸을 돌리려 했지만 무릎은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빠르게 부어올랐고 그의 호흡은 가빠졌으며 팔은 힘겹게 떨렸습니다.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 퍼져왔고 압박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왔습니다. 입에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몸의 절반은 이미 낭떠러지 위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양팔은 좁은 벽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새로운 통증을 불러왔습니다. 마치 동굴이 그를 삼키려는 듯했습니다. 바로 뒤따르던 제시카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약 15분 동안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밀러가 그 좁은 터널로 몸을 들이밀며 도우려 했지만 공간은 너무 비좁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크레이그를 잡아당기고 몸을 돌리려 했지만 무릎은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빠르게 부어올랐고 그의 호흡은 가빠졌으며 팔은 힘겹게 떨렸습니다.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 퍼져갔고 압박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왔습니다. 첫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크레이그는 이미 5시간이 넘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혈액순환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빨리 꺼내지 못하면 다리를 잃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는 더디고 답답했습니다.
좁은 공간 탓에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잡아당기고 몸을 돌려보고 심지어 바위에 물과 식용유를 부어 미끄럽게 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바로 추위였습니다. 차가운 바위에 밀착된 몸은 천을 빠르게 빼앗겼고 크레이그는 제어할 수 없는 떨림에 휩싸였습니다. 오래 지속된다면 저천층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를 보온 담요로 감싸고 엉덩이 밑에 카펫 조각을 깔아주었으며 동굴 안으로 전선을 끌어들여 온풍기를 가동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깊어갈수록 더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공기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조차 호흡이 힘들어졌습니다. 산소 농도는 16.9%까지 내려갔고 그들은 천천히 동굴 속에서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위험은 크레이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임시 환기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긴 호스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산소 농도가 안정되자 구조대의 시선은 다시 크레이그를 구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갇힌 지 이미 3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일부 같지 않았고 그저 무감각하고 고통스러운 덩어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드릴과 공합식 쐐기를 이용해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작업은 고되고 느렸습니다. 장비 소리는 벽에 메아리 쳤고 그 사이로 크레이그의 약해진 호흡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몸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저천층이 서서히 그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들은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지상에서 기다리는 빛과 자유로운 공기,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기시키며 그를 붙잡아 두려워했습니다. 크레이그는 더 이상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갈증으로 목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시간 끝에 작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시도를 할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직접 손이 닿지 않자 드릴을 크레이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0시간 넘게 갇힌 끝에 남은 건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팔은 떨렸고 근육은 불타듯 타들어갔습니다. 낭떠러지 위에 반쯤 매달린 상태에서 드릴을 바위에 눌러댔습니다. 온몸으로 진동이 퍼졌고 시야는 흐려졌으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거의 이틀 만에 처음으로 그의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쇠사슬처럼 그를 붙잡던 힘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 짜내 몸을 끌어냈고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그때는 일요일 저녁 8시 30분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피가 다시 다리에 흐르자 온몸에 신경이 불타듯 고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바위에 몸을 쓰러뜨렸고 구조대원들이 그를 붙잡아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동굴은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탓에 혈류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도 없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기어오르고 기어가며 한 뼘씩 출구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지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국 월요일 아침 9시 15분 43시간 만에 그는 지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손상된 다리를 살리기 위해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회복에는 몇 달이 걸렸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크레이그 더글러스는 동굴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을 견뎌냈고 결국 살아서 세상에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